안녕하세요. 의령입니다. 사주학 첫걸음 8번째 시간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 이 생자를 사전학적으로 찾아보니까 낳다, 살다, 살리다, 기르다, 만들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오행이 어떻게 낳고 살려주고 길러주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상생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 자, 일단 이 표를 볼까요? 어떻게 상생이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하나하나 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낳고 길러주고 만들어주는 관계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부터 시작할까요? 물은 나무를 생해줍니다. 수생목이라고 그러죠. 나무는 불을 생한다. 목생화. 불은 흙을 생해준다. 화생토. 또 흙은 쇠를 생해준다. 토생금. 쇠는 물을 생해준다. 금생수.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물은 나무, 나무는 불, 불은 흙, 흙은 쇠, 쇠는 물을 생해준다. 이런 상생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외우려면은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거를 자연학적으로 또 왜 이렇게 생관계가 되는지 상생관계가 되는지를 알아야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으니 그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생목이라. 수생목. 물은 생한다. 자, 나무라는 거는 물을 안 먹고 사는 나무가 있나요? 물을? 없죠. 바로 물을 먹어야 나무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나무한테 생명수가 되고 생을 해준다는 얘기죠. 살려준다는 아까 의미도 있었죠. 살려준다. 나무를 살려주는 게 물이다. 그래서 수생목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아셨죠? 다음 목생화라. 나무는 불을 생해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려면 땔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땔감이 없으면 이 불은 꺼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은 반드시 땔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땔감이 뭐죠? 나무. 그렇죠? 이 나무가 없으면 불을 꺼지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불의 생명력이라는 얘기죠. 원동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가 불을 생해준다. 살려준다. 그래서 목생화가 성립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화생토라. 불은 흙을 생해준다. 이것은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햇볕을 받아야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나서 거기다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햇볕을 못 받으면은 얼어붙고 질퍽해져서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이 죽은 흙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은 적당한 햇빛인 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은 흙을 생해준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햇볕이 안 드는 후미진 곳이라든가 그늘진 곳에서 밭이나 논을 일구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죠. 햇빛이 들어오는 데서 반드시 논밭을 일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볕이 중요하다. 불이 중요하다. 또 불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죠? 예, 재가 남습니다. 재. 이 재가 바로 흙한테는 귀중한 거름이 되죠. 그래서 양질의 토, 거름이 있으니 양질의 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생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은 토생금. 흙은 쇠를 생해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쇠라는 거는 녹이 슬고 변질되기 십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쇠가 이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쇠가 흙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와 수분에 의해 만나게 되면 이게 녹이 슬고 변질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이 잘 감싸주고 있을 때에만 이 쇠가 금이 잘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생금이다. 또한 쇠, 이 광물은 흙에서 캐내니까 흙에서 났다고 그래서 토생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생금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금생수라. 금이 물을 생한다. 자, 물은 맑아야 사람들이 먹고 나무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물이란 얘기죠. 물이 썩어버렸다든가 탁하든가 그러면은 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물이 맑아지려면은 반드시 철분이 있어야 됩니다. 철분, 쇠. 우리 약수터, 맛이 좋은 약수터 가보면은 반드시 거기 먹다 보면 쇳내가 조금씩 납니다. 그게 바로 철분이거든요. 이 철분이 있어야 물이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맑은 물을 만들려면 반드시 철분이 있어야 된다. 쇠가 있어야 된다. 이 쇠가 바로 맑은 물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금생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각 오행별로 서로 상생을 해주는 살려주고 길러주고 만들어주는 관계를 자연의 이치대로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상생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생이 또 반대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너무 많은 생을 받게 되면 또 부작용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준다. 우리 아파트에서 화분 키워보면은 그 나무한테 물을 준다고 해서 왕창 줘버리면 자칫하면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적당히 좋은데 그런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상생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왜 상생이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 시간에 이 상생 공부를 사주를 뽑아놓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상생이 한눈에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 시간에 다시 시간을 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에 대해서. 아셨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잔소리 같지만은 사주학은 자연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을 접해야 이렇게 오늘 배운 상생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오늘은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